자, 463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제 허가 의무를 위반한 거래계약의 효력 이렇게 돼 있는데, 허가를 안 받으면 무효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무효가 이제 두 가지 무효가 있는데, 뒷장 넘겨볼까요? 464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이제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1번에 확정적 무효하고 무슨 무효하고요? 유동적 무효. 요것만 좀 잘 구분해 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는 허가를 받기 전 단계를 이제 말하는 것이고, 확정적 무효는 아예 허가를 안 받은 거니까 이제 무효가 뭐 됐다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확정됐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시험용으로 구분을 하실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이 있다. 예, 이러면 뭐를 안 받은 게 확실해요. 허가 안 받은 거. 그럼 이건 무슨 무효가 되는 거냐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가 알기를 우습게 한 거 맞죠? 그래서 뭐까지 해야 돼? 처벌도 할 건데 얼마의 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형을 가할 거다. 이런 얘기죠. 일단 중요하고. 근데 이거하고 좀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 있을 수 있겠죠. 얘는 무효긴 무효인데 아직 허가 안 받은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 무효는 무슨 무효냐면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형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기는 형벌 없고 나중에 허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했으니까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을 거죠. 그럼 나중에 허가 떨어지면, 나중에 허가가 이제 되면 이 유동적 무효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가 허가 신청 단계에 들어가서 허가 처분이 이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뭘로 바뀌는?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그 무효를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시점이 허가 떨어진 시점부터 유효가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여기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했으면 이 확정적 유효 시점이 뭐해서? 소급해서 소급표도 인정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뭐 어떤 합의 정도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유동적 무효고, 일단 계약을 체결했어 전제로. 그러면 이게 허가 떨어지면 뭐 해가지고요? 소급해서 이제 유효로 바뀌는, 지금 무효, 현재 무효죠. 나중에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이 유동적 무효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는 그러면 개공은 계약서를 어떻게 써줘야 돼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써줘야죠. 그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어떻게 쓸 거냐면 문구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뭐라고? 이 계약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하는 계약임. 이 문구만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고, 허가 떨어지면 유효가 될 거고, 불허가 처분 받으면 이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고, 469페이지 오시면 이제 토지거래 계약 허가증이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증은 기능이 좀 중요해요. 뭐 할 때 첨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470페이지에 허가 기준이 있는데, 이 허가 기준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세부적인 기준은 무슨 거래일 때는 허가를 안 해줄 거라는 거, 투기적 거래 뭐 이런 거는 허가를 안 해줄 거라는 거, 뭐 그런 정도 일단 이해하시고 넘어가죠. 일단 프린트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473페이지인데, 이의 신청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요? 매수 청구도 가능한데, 일단 둘 다, 불허가 처분을 전제하는 거고, 불허가 처분 받고 몇 달 안에 이의 신청을 하던 매수 청구를 할 거냐면, 1개월 안에 하는 거죠. 이의 신청은 말하자면 이제 왜 이거 불허가 했어? 라는 어떤 뭐 일종의 행정 구제 제도고, 매수 청구는 그러면 관청에서 이거 사줘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이것도 구제 제도이긴 해요. 다만 이제 매수 청구에서 좀 중요한 것은 관청에서 그거를 매수해 줄 수는 있으나 가격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47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오시면 무슨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줄 수 있다는 거죠? 공시지가. 거기다 일단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토지의 지가가 실거래가가 있고 뭐 감정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을 때 무슨 가격은 상당히 낮아. 그중에 공시지가는 낮기 때문에 이 매수청구 제도는 실상 큰 메리트가 없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선매 제도를 한번 보는데, 선매 제도는 관청에서 먼저 사드리겠다라는 의사표시라고 했죠. 한 장을 좀 넘겨보시면 두 가지 토지가 선매 대상 토지가 되는데요. 공익사업용 토지, 그러니까 뭐 국가가 도로를 좀 깔 토지가 있다 이거죠. 또는 지자체가 공원을 하나 좀 지으려고 해, 공원 하나 조성하려고 해, 뭐 그런 토지, 그런 걸 공익사업용 토지라고 하고, 두 번째는 허가를 받아서 누군가가 토지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토지 있잖아요. 그럼 토지 방치하는 게 참 나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국가 등이 매수해서 이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선매에서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오른쪽에 477페이지 보면 그 기다리는 어떤 그 순서 절차를 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문제가 과거 공법 시절에 좀 많이 나왔었어요. 저 그림에서. 그래서 어떤 거를 좀 한번 보실 거냐면, 맨 좌측에서부터 보면 이제 일단 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며칠 있다가 이 땅이 선매 대상 토지인지 알게 되는 거야. 15일 있다가, 처리 기간이 15일이잖아요. 그리고 15일 있다가 이제 그게 선매 대상 토지인지 알게 돼요. 그럼 이게 선매자가 누군지는 모르고, 이 땅을 내가 이제 선매 대상 땅인지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야, 계속. 그러면 최초 허가 신청에서부터 한 달 정도 이제 기다리면 다시 이제 15일 정도 기다린 거지. 그러면 드디어 이제 누구를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선매자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매자가 국가일 수도 있고 지자체일 수 있고 공사일 수도 있어요. 왠지 알게 됐지. 그럼 이제 알게 된 날로부터 며칠을 기다리면 이제 또 15일을 기다리면 그 선매자가 나한테 만나자고 할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만나야 되겠지. 만났어. 그리고 이제 최초 그 선매자 지정 통지에서부터 한 달 기다리면 이제 나는 전부 2달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맨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그때까지 선매 협의를 뭐 해야 되냐면 완료해야 돼. 이게 실상 선매 협의 기간은 보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매 이렇게 협의 시작해가지고 보름. 전체적으로 최초 허가 신청에서부터 나는 몇 달을 기다려야 돼? 2달. 2달을 기다리면 선매 협의가 되든가 결렬되든가 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뒷장을 좀 잠깐 넘겼다 올게요. 479페이지 오시면 맨 위에 선매 가격은 두 번째 줄 가운데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한데 이렇게 감정가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그러면 감정가를 기준한다는 건 시세가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오시고 477페이지 오시면 선매 협의에 응하는 게 좋아요? 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응하는 게 좋아? 만약에 이거를 응하지 않으면 이제 불허가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 이게 공익사업용 토지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면 사인 간에 거래하는 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이 될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매수 청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매수 청구는 아까 뭘로 사준다고? 공시지가. 난 손해잖아. 그러니까 선매 대상 토지이면 감정평가를 잘 받아서 뭐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선매 협의에 응하는 게 좋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는 두 기관에 이렇게 이제 의뢰해서
평균치 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 두 기관은 관청에서 하나가 을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 또 의뢰하고 감정평가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관청에서 의뢰한 법인 또 내가 의뢰한 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값을 내서 이렇게 하죠. 감정평가 법인이 장난을 많이 합니까? 예, 장난을 아주 많이 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뢰할 때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속칭 쇼부를 쳐야 돼. 어떻게? 예, 얼마까지 맞춰줄 수 있는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얼마 줄 건데 얼마까지 맞춰줄 수 있는지 그거 하면 다 맞춰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좀 높이는 게 뭐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아무튼 선매협의회는 뭐 하는 게 좋다고요? 응해야 돼. 만약에 나는 죽어도 국가한테는 못 팔겠다. 예, 그러면 불허가 처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은 뭐하고 뭐밖에 없어. 이의 신청이나 매수 청구밖에 없는데 이의 신청에서 다시 허가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고요. 이제 매수 청구 방법밖에 없는데 예, 그러면 나는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선매가 되면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등에게 팔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뒷장 넘기시고 선매 협의 조서가 있는데 선매 협의 조서는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 국가 등이 작성해요.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낼 거냐면 허가관청인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좀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479페이지 오시면 토지 허가 떨어지면 토지를 내가 이제 취득해서 그걸 뭐 하겠어요?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에 대한 이제 의무, 그다음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볼 건데 한 장 넘기시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관청에서는 제일 먼저 허가하기 전부터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사진 먼저 찍어요. 현장에 가서. 왜 사진을 먼저 찍을까요? 사진 촬영을 해놓거든. 허가해주기 전부터. 왜 사진을 찍어 놓을까요? 그래야 이제 현상을 알 수가 있잖아. 현상. 그래서 현상을 확보를 먼저 하고 허가를 해주던 불허가 처분을 하던 할 텐데 이제 허가를 해줬으면 토지를 이용하라고 말하자면 허가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년에 몇 번씩 한 번 이상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건데 여기서 다시 사진을 찍어 갖고 와요. 왜 다시 사진을 찍어 갖고 오냐면 이제 그 전 거랑 비교도 할 거지만 이행명령이라든가 뭐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증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현장에 갈 때는 무조건 다 뭘 찍어? 사진을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적인 얘기긴 한데 현장 조사는 5월에서 7월경에 이렇게 1년에 나옵니다. 왜 5월에서 7월 정도에 나오냐면 건축하기가 제일 좋은 시점이 그거잖아요. 5월에서 7월. 겨울에는 뭐 하기 힘들어? 건축하기, 땅 파기 힘드니까 되게 이제 5월이나 7월 중에 이제 나와서 실태 조사를 이렇게 한 번 합니다. 한 번 이상은 하니까 뭐 한 번 하거나 두 번 하거나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용 의무 기간은 2년짜리가 있는데 그 2년에다가 일단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따 이제 정리 다시 해드릴 거긴 하지만 집 짓고 사는 거는 몇 년까지는 일단 살아야 된다는 거야. 2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용 의무 기간이고 뒷장 넘기시면 4년짜리가 있어요. 4년짜리는 뭐냐면 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근데 이 사업용 토지는 이제 용도 지역과 좀 관련이 되는 사업용 토지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뭐 그 4년짜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3번은 건너가고 4번에 보면 몇 년짜리가 있죠? 5년짜리. 이 5년짜리는 현상 보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토지를 잘 갖고 있다가 5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다가 되팔을게요. 그러면 단기 투기용은 아닌 거니까 기간을 좀 몇 년까지? 5년까지 좀 해라 이거죠. 그럼 정리하면 몇 년이 있지? 2년, 4년, 5년. 요걸 일단 기억하시고 이따 이거 다시 구분해 드릴게요. 이행명령은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이행명령 받고 몇 개월 안에 이행을 해야 되냐면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3개월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이게 농지하고 좀 헷갈리는 게 농지는 몇 개월 안에 이행을 해야 되냐면 6월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에서는 3개월이에요. 그래서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제 농지법상의 이행명령이나 이게 이제 부과됐으면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농지법상의 제도가 좀 더 강하냐, 아니면 우리 토지거래허가제도법상의 이행명령 제도가 좀 더 강하냐 이렇게 표현한다면 장단점이 좀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이행명령 기간을 이행할 기간을 몇 월밖에 안 주죠? 3개월인데 농지는 6개월을 주거든. 예,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그 이행강제금을 최고 세게 하는 게 100분의 10밖에 없잖아요. 근데 농지법에서는 100분의 20까지 때린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뭡니까, 관청의 재량으로 봐야 돼. 그런 거는 농지일 경우에는. 예, 그래서 어떤 걸로 법을 적용하든가 상관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토지거래허가 제도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거는 관청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청 공무원은 가급적이면 뭘로 내리려고 하겠어요? 농지법으로 내리려고 하겠지. 왜요? 그게 더 세니까, 100분의 20짜리니까. 네, 그런 정도 이해하실 거고요. 이행강제금이 이제 기준이 저 뒤에 넘어가시면 역시 3개가 있는데 그거 좀 중요해요. 일단은 동그라미 1번에 100분의 몇 짜리가 있냐면 100분의 10짜리가 제일 세고요. 100분의 10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100분의 10은 언제냐면 토지 그 취득한 자가 토지를 뭐 할 때? 방치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7짜리가 있는데 100분의 7짜리는 자기가 이용하지 않고 뭐 했을 때? 세 줬을 때 임대에다가도 역시 채색해 주시고, 제일 약한 게 얼마짜리예요? 100분의 5짜리. 100분의 5짜리는 뭐 했을 때? 변경. 뭐 이제 목적 자체를 다른 걸로 바꿔서 이용했을 때는 100분의 5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거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례와 의제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지금 안 보셔도 되고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488페이지에 가시면 그거를 표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488페이지 왼쪽에 허가 요함이 쭉 있고 오른쪽에 허가 불요함이 있는데, 일단 왼쪽에 허가 요함 쪽에 보니까 네 번째 점, 다섯 번째 점, 여섯 번째 점에 공이 가등기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약 때문에 그런 거죠. 예약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모든 가등기는 뭐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일단 알고 계시고요. 판결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이해하기가. 자, 판결은 계약인가요? 계약은 아닌가요? 계약은 아닌데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 어떻게 판결을 허가를 받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요런 땅이 하나 이제 나온 거야, 토지가. 근데 이거를 A는 매도하고 싶고요. B가 이거를 사고 싶거든, 매수. 근데 이게 외지 사람이야. 외지 사람은 이쪽으로 뭐 주소가 안 돼 있으면 절대 못 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고 싶은 거야. 꼭 사고 싶어. 허가구역 안에 있는 허가 대상 토지니까. 그 둘이 어떤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요? 허가가 계속 안 떨어지잖아. 그러면 둘이 다툼을 만드는 거야. 무슨 다툼? 소유권에 관한 다툼. 뭐 이런 걸 일부러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를 해? 소송을 이제 하는 거야. 짜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져줘. 일부러 져주는 거야. 어떻게 져줘? 안 나가면 지는 거지 뭐.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져주면 누가 승소하겠어요? B가 승소할 거냐.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내리겠어? A는 B한테 소유권을 이전해라 라고 하는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 판결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허가를 받으라 이거야. 그럼 뭐를 허가를 받으려면 판결을 허가를 받으래? 아니?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를 가져오라는 거야? 허가증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판결을 허가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판결문 플러스 허가증을 갖고 오면 해주겠다 이거지. 그렇죠? 그럼 관청에서 허가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줘. 안 해주면 어떻게 해? 못 받는 거야. 그냥 뭐만 받은 거야. 판결만 받은 거야. 이거를 왜 허가를 받도록 하냐면 허가 안 떨어지는 거는 소송으로 가면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도 무조건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시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애우시든가 하셔야 돼요. 판결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 오른쪽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보니까 세 번째 점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공매에선 그거가 제일 중요한데 공매 중에서 비업무형 부동산 공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비업무형 부동산 공매는 몇 번 이상 유찰이 되면 허가를 또 안 받는데 3번 이상. 예,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몇 번째부터 허가를 안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4번째부터. 그러니까 투기적 거래가 아니라는 확신이 서면 허가를 면제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새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런 정도 보고 밑에 보면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의제에 있는데 거기 제목에다가 채색하고 별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런 뜻이에요. 뭐 받으면 뭐 의제? 아니,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 의제. 농지증을 받아서 허가를 의제해 주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 의제.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른쪽에 거민 의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채색하시고 별표. 뭐 받으면 거민 의제. 허가 받으면 거민 의제. 그럼 우리 오늘 거민 의제 2개 봤어요. 뭐랑 뭐가 거민 의제 되는 거야?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때도 거민 의제 되고 또 토지거래 허가 받았을 때도 거민 의제 되는 거야. 거민 의제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취소라는 건 뭐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겠어? 아니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겠어? 허가 취소해야 되겠죠. 허가 취소. 그럼 허가 취소 받으면 땅은 어떻게 해야 돼? 처분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허가 취소 조치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90페이지 가시보면 이제 그 밖에 부속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뭐 지가 동향의 조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관청에서 면밀히 해야 되겠죠.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493페이지에 오시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뭐가 있듯이 포상금 제도가 있듯이 여기도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차이점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면 밑에 이제 지급 사유 박스에 보니까 3가지 경우에 주잖아요. 첫 번째, 부동산 등의 실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면 돈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 거짓으로 신고한 자 옆에다 땡땡 해주시고 그거 신고관청이 알게 될 때 신고관청은 뭐를 부과할 수 있지? 과태료. 근데 과태료 어떻게 부과할 수 있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그럼 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상당액의 과태료가 굉장히 셀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누구 때문에 알게 된 거야? 관청에서는. 예? 그 신고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좀 줘야지. 그렇잖아요? 예, 조금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 과태료의 몇 퍼센트?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죠?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줄 건데, 자, 그러면 이 20%가, 가령 몇십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이 과태료가 막 몇백억이 되면, 그럼 너무 많이 나가는 거잖아. 예, 그럴까봐 한도가 있어. 얼마? 1,000만 원 한도, 1,000만 원 한도 이렇게 정해 주시고요. 요거를 좀 한번 연결해서 기억해 주실 거예요. 요거 20%도 중요하고 한 4, 5년 전에 대구에서요. 그 선거철에 이렇게 금품 받으면 신고하면 뭐 나오지? 그것도 포상금 나오잖아. 그래서 뿌린 돈의 40배까지 주는 그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 그 부정선거에. 그런데 그때 처음 그 포상금 제도를 만들 때 자기가 이제 선거 나온 사람이 뿌린 돈의 40배까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건데, 한도가 없었어. 한도가. 진짜로.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17억이 나온 거야. 받을 돈이. 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줘야 되잖아. 선관위에서. 근데 줄 돈이 없는 거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걸었어. 누가? 그 신고한 사람이. 해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재작년에 판결이 떨어졌는데 주라고 말라고. 주라고. 그래서 17억 받았어, 이 사람. 네,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꿨어. 한도를 정해놨다고. 이제 한도가 4억까지인가 그래, 이제. 네, 그건 이제 그런 거 안 만들면 한도 같은 게 이제 걸려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한도가 이제 얼마냐면 1,000만 원. 네,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1,000만 원 받을래? 이 사람하고 쇼 붙일래? 아, 쇼 붙이는 게 낫겠지. 왜요? 너 얼마 줄래? 얼마 줄래? 물어봐야지. 그죠? 예, 확실한 증거 있으면 이 쇼 붙이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이거는 잘못 만든 것 같아. 1,000만 원은. 그죠? 최소한 1억은 해줘야지. 최소한. 그래야 이거 뭐 신고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1,000만 원 갖고 뭐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허가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 체결을 한 자, 요 자들은 무조건 50만 원밖에 안 나와, 건당. 이런 거는 신고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밑에 3번에 보면 역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뭐하지 아니한 자, 이용한, 이것도 50만 원.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자, 거짓 신고를 한 자를 신고했을 때 우리가 신고 그 포상금은 과태료의 몇 퍼센트? 20%인데 얼마 한도? 1,000만 원 한도.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하고요. 넘어가고 이제 몇 페이지 한번 가보냐면 500페이지. 벌칙. 이쪽 장에서 이제 벌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 형벌이 있고 행정 질서벌이 있는데 501페이지 하단 보시면 아까 이제 별표 이렇게 해드렸던 2년 2천짜리가 있고 2년에 30%짜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일단 2년 2천은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돼. 그렇죠? 다시 2년 2천은 누구한테만?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돼. 한국 사람은 적용이 없어요. 그러면 밑에 2년에 30%는 누구도 받고 누구도 받을 수 있어. 내국인도 받을 수 있고 외국인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야. 2년에 30%. 왜냐하면 그건 토지거래 허가 위반하게 되면 다 받는 거니까. 1년 1천은 뭐 특별히 모르셔도 되고. 뒷장 넘기시면 행정질서벌이 이제 과태료가 3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그다음에 500만 원짜리 이렇게 있는데 3천짜리는 아까 정리해드린 대로 뭐를 안 냈을 때 받게 되는 거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그거 안 냈을 때 이제 3천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의 100분의 5짜리는 뭐 했을 때? 거짓 신고했을 때 이제 100분의 5를 또 받게 되고요. 500짜리는 굉장히 많죠. 뭐 요구, 조장, 방조, 뭐 무신고, 지연신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 자료 뭐 이런 거 내라고 했을 때 안 냈을 때가 각각 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뒷장 넘기시고 504 페이지. 외국인들만 받게 되는 과태료도 있지요. 얼마짜리? 300짜리, 100짜리. 300짜리, 100짜리 좀 중요하고 이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거고 300짜리는 며칠, 100만 원짜리는 몇 월? 300짜리는 60일, 100만 원짜리는 6월. 그거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과태료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제 프린트로 한번 좀 총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보셨던 자료 6-3페이지 하단 노마자 6번입니다. 노마자 6번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관 이렇게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관. 자, 제도의 취지는 토지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허가를 받는 거죠? 근본 취지가 사전. 사전 허가라는 걸 항상 놓치면 안 돼요. 계약을 하고 허가를 받는 건 그건 허가가 아닌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를 받고?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그게 사전 허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한 사람들은 무슨 무효에다가? 확정적 무효에다가 얼마에 얼마? 2년에 30%. 거기 말하는 토지 가격은 실거래가 공시지가? 공시지가지요. 공시지가. 자, 그리고 허가를 받을 것을 뭘로 하면 유동적 무효가 돼? 전제. 전제라는 단어 중요하고 전제했다. 전제했다는 거는 계약서에다 뭘 써주라는 거지. 특약으로 걸어주는 얘기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허가 받으면 뭐는 받은 것으로 보고 농취증. 그러니까 불요하다는 게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야. 허가 받으면. 두 번째는 허가 받으면 역시 등기특별주시법상의 뭐 의제? 거민의제. 자, 그리고 외국인 허가 제도하고 중복될 때는 아무거나 하나만 받으면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는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자, 밑에 문제. 유동적 무효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뭐지만 무효이죠. 왜 무효야? 허가 안 받았으니까 계속 무효지. 근데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뭐해서? 소급해서. 만약에 거래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단순 합의가 아니라 그러면 소급해서 뭐로 본다?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어가 되면 어떻게 돼? 확정적 무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 상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제일 중요해? 현재 무효라는 거야. 거기 현재 무효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현재 무효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현재 무효. 현재 무효라는 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효과? 무효에서의 효과.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금 주호 이런 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딱 하나 청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협력의 의무 뭐 이런 거. 뭐 너와 토지거래 허가 공동 신청해야 되니까 너 왜 협력 안 해? 이거를 청구할 수는 있는데 무효니까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상태, 청구할 수 없는 상태를 무효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무효라고 그럽니다. 협력 의무는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아, 그래요. 민법에서. 훌륭한 민법 선생님이네. 아니, 훌륭하다고. 민법 선생님이 훌륭하다고. 그거 잘 모르거든요. 이 민법 선생님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민법 선생을 알게 된 지가 근 20년 가까이 됐는데,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진짜. 한마디로 민법 선생을 정의하라면 뭐 없어도 살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저는 법이 조금 필요해. 약간 필요하고 민법 선생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자, 6-4페이지 갑니다. 노마자 7번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절차가 있는데 일단 이게 행위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는 국장이 이제 지정할 때는 어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기 전에는 시도 이거 지방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지방에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표현하면 안 되고 그냥 뭐라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심의를 거쳐야 돼. 이게 어떤 이제 그 국민들 혹은 시민들의 행위 제한을 좀 최소화한다는 취지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지정 처분은 국장이 하거나 누가 하거나 시도지사가 하거나 이제 지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거를 뭐 할 거지? 공고하고 공고하면 며칠 후에 효력이 생겨. 5일 후에 효력이 생겨요. 밑에 공고. 근데 이제 그 공고를 할 때 4가지를 공고를 해주거든요. 4가지. 첫째 뭘 공고하냐면 기간을 공고해 줘야 돼. 기간. 기간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기간은 몇 년 안에? 5년 이내. 그러니까 5년 이내라는 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최대 몇 년까지? 5년까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럼 6년을 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3년을 지정하는 건 어때? 가능하지. 뭐 2년 11개월 어때? 가능하고. 그건 이제 지정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두 번째,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 용도 이런 걸 알려서 왜 알려야 되냐면 내 땅이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땅 갖고 있는 사람 되게 중요하잖아.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됐다는 거야. 그럼 나는 좋은 거지. 바로 옆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 땅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 그럼 알려줘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조서화시켜서 열람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서 알려줄 거고,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에 의한 뭐? 지형도. 지형도를 또 공고해야 됩니다. 지형도하고 지적도는 좀 다른 거죠. 지형도는 뭐야? 그냥 높낮이 말고 형태만 알 수 있게, 땅의 모양만 알 수 있게 대략적으로 만든 도면을 지형도라고 그래. 지적도보다는 좀 덜 자세한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허가 면제 대상의 토지 면적을 공고해줘야 되는데 가로 열어주시고 법률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1820-6610 근데 왜 이거 공고하는 거지? 가감할 수 있어서 그걸 쓸 건데 10% 이상 300% 이하 이렇게 10% 이상 300% 이하까지 가감이 가능한 거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 4번을.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법률의 규정대로만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만약에 가감이 되면 가감된 대로, 공고한 대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밑에 이제 통지는, 이제 국장이 시도지사랑 시군구한테 알려준대. 근데 직접 다이렉트로 시군구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왜 시도지사 거쳐서? 시도지사도 알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를 알려주는 게 의미가 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국장은. 시군구. 자, 밑에 시도지사도 국장하고 시군구에다가 통지해 준다 그랬잖아? 여기서는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강해? 시군구. 그러니까 국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면 누가 결과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왜 시군구가 아는 게 중요하냐면 허가관청이라 그래, 시군구가. 그러니까 시군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시군구가 알아야지. 시군구가 모르면 아무도 모르는 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시군구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지체 없이 시군구는 세 가지 일을 할 거야, 또. 시군구 자체가. 관할 이 사람에게 알려줄 거야. 이 사람 누구죠? 등기소장. 예, 등기소장한테 알려줘. 왜 등기소장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야 이제 등기 접수할 때 허가증이 첨부가 안 된 건 다 각하하지. 예, 그래서 실질적인 힘은 등기소장이 갖고 있는 거야. 등기를 각하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7일 이상 공고할 거고 다시 공고하는 거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며칠 이상 일반에게 열람해야 돼. 15일 이상 열람도 시켜줄 겁니다. 열람은 뭘 열람하냐면 토지 조서를 열람하는 거야. 내 땅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열람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 조서. 예. 토지 조서는 그러면 필지별로 쭉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필지별로 그걸 열람시켜 주겠다는 거고. 밑에 문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대. OX. 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면 재지정할 수 있어요? 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국장이 지정할 때 또는 시군구, 이거는 이제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의견을 들을 것 같아? 응? 자, 그러면 힌트. 의견을 시도지사랑 시군구는 의견을 청취하면 다시 지정하는 거 동의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겠지. 왜? 선거 때문에 그래.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선거 때문에. 이게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가령 우리 하남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많이 지정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 그럼 하남시장 되는 사람들은 매번 공약으로 뭘 걸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지정 만료가 되면 이제 뭐 해제가 된다든지 뭐 축소한 이런 거를 공약으로 건단 말이야. 땅 갖고 있는 사람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의견을 뭐 하라고? 들어요.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 OX. 자, 밑에 토지거래 허가 면제 대상의 토지 면적 이렇게 있는데 그거 위에서 밑으로 주상 공록 완성 한번 해볼까요? 예. 어떻게 되지? 180, 200, 660, 100 이렇게. 자, 옆에 보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 요거는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는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지목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거는 뭐야? 농지. 예. 그 다음에가 임야. 그럼 농지하고 임야 빼면 기타에 다 들어가는 거지 뭐. 그러면 도시지역 외에 대가 있대, 대. 대는 얼마까지는 허가 안 받아? 250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오른쪽은 다 말하자면 지목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농지는 지목을 3개 합쳐서 농지라 그러죠. 전, 답, 과수원. 전답과. 예, 전답, 과수원을 합쳐서 농지라고 해요. 임야는요? 임야는 임야야, 그냥. 임야. 임야는 임야야. 임야라는 지목이 있잖아요. 그지? 예. 우리나라에서 지목 중에 가장 면적이 넓은 거 뭐야? 임야. 65%. 전국토의 65%가 임야입니다. 우리나라 임야의 그 지목의 그 퍼센트가 많은 거가 좋은 거야? 좋은 거지. 왜 좋은 거예요? 예? 공기가 좋잖아. 예, 만약에 우리나라 임야가 적었다면 아마 살 수 없을 거야. 예, 미세먼지, 뭐 황사, 이거 가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나마 뭐가 좀 많아서요. 그 임야가 많아서 그나마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숨 쉬는데 지장이 없는 거야, 그래도. 어저께 뉴스 들어보니까 그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안경을 쓰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제 마스크도 마스크인데 안경 이게 호흡기도 문제지만 눈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래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다니시래요. 그래서 안경 안 쓰신 분들은 안경을 좀 하나 사셔가지고 안경을 쓰고 다니세요. 왜냐면 이 결막에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다네. 예,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이게 계속 사람이 눈을 어떻게 깜빡이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스크래치가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민감한 사람은 이제 뭐가 생겨? 염증이 생기는 거야. 예, 그래서 요즘에 안과에 사람들이 엄청 많대. 애기들, 뭐 노인 양반들. 그러니까 안경을 좀 쓰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안경은 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선글라스 큰 거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게 좋대요. 자, 문제 봅니다. 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시 면제 대상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하면 그에 따른다. OX. 이걸 꼭 공고해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예, 공고하여야 한다. 그럼 또 틀려. 공고하면 그거에 따를 거고 안 하면 그냥 법률 규정대로 할 거고. 자, 두 번째.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일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지? 한 덩어리 연결된 거, 인접일지.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예,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합산하지요? 예, 이거를 뭐라고 하지? 분할거래, 계속적 거래. 이걸 계속적 거래라고 그래. 이걸 계속적 거래. 자, 밑에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허가 대상 면적인 토지가 그러니까 허가 대상 면적이었어. 근데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을 했어. 네,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했다는 게 포인트야. 전에 분할했으면 상관없고요. 그 분할 지정 후에 분할하는 게 중요해. 네, 그거 해서 허가 면제 대상 토지가 된 경우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후 무슨 거래? 최초 거래 한해서는 뭐에 상관없이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허가의 대상으로 본다. 맞아요? 예. 요거를 뭐라 그래? 이걸 분할거래라고 하지. 분할거래. 쪼개서 파는 거. 예. 이것도 일종의 탈법행위가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노마자 9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그림 보면 허가 신청 들어가면 무조건 관청에서 뭐 찍어? 사진 왜 찍죠? 증거 남기려고 무조건 사진을 찍어. 허가 뭐 해주기 전 일단 사진 찍습니다. 허가는 어떻게 찍으래? 그러니까 지체 없이 찍으라고 그랬잖아. 이거 전건 다 허가를 해줄 거든 말 거든 일단 사진 먼저 찍으라는 거야. 현장에 나가서. 그래 나중에 허가를 해줬을 때 이제 증거 자료로 쓸 수 있고 또 불허가 하게 되면 이의 신청 같은 거 오면 사진 봐서 여기가 도대체 무슨 땅인지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셋 중에 하나를 해줘야 돼. 며칠 안에? 15일 안에. 거기 15일 내 밑에 도달주의라는 거 있죠? 채색하시고 별표. 도달주의가 뭐지? 도착시켜주는 거. 내 수중에 이렇게 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늘이 15일 되는 날이야. 오늘이. 예, 그럼 오늘 몇 시까지? 12시까지. 예, 뭐 인편이든 뭐가 됐든 뭐 아무튼 나한테 보내줘야 돼. 안 보내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제 그건 특례 제도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셋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가나 불허가나 선매 협의 사실 통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뭐 나머지 그림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로 내려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그 당해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허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얘가 농업인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30. 자, 우리가 밑줄을 좀 한번 잠깐 해볼게요.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1번.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 30km. 거기다가 밑줄 하시고 2번. 이 조건이 동시충족이야.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돼. 그리고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거? 30. 이러면 그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농지를 뭐 받을 수 있어? 허가 받을 수 있어.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뭐 거리상으로는 한 3km밖에 안 떨어져 있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뭐 시도가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당해 구역에 거주해야 되고요. 시도 단위로 끊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공익사업용 그러니까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아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있었는데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행정구역이 뭐에도 걸리고 뭐에도 걸린다 그랬죠? 경기도 그다음에 서울 이게 걸려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이제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에다가 밑줄 안 씌고 동그라미 1번 수용 아시죠? 수용 또는 그 농지를 임차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사람이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 3년에다가 밑줄 안 씌고 2번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토지 80이요. 떨어져 있는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몇 개 조건이 나왔지? 3개. 자, 뭐뭐뭐 3개? 일단 수용이야. 그 다음에 3년 안에 그리고 80킬로. 그러면 아까 30하고 80하고 어떤 게 유리해? 80이 유리하잖아.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그 지역 사람 아니어도 되고. 그러니까 수용은 좀 완화시켜 주는 거야. 수용된 사람만 그래. 수용된 사람. 한 가지 조건 더 있는데 단 종전 토지가액 이하. 거기도 밑줄 4번. 종전 토지가액 이하가 무슨 말이냐면 수용된 토지가 1억짜리 토지였거든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100억짜리래. 못 사.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얼마짜리만 살 수 있는 거야? 1억짜리만. 그 가격 이내에서만 살 수 있다. 조건이 까다로워 안 까다로워?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죠.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아주 싸거든요. 근데 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노마자 10번 선매제도는 전부 기다리는 제도라고 그랬죠. 자, 막바로 문제로 내려갑니다. 선매자는 그러니까 먼저 사는 사람은 일단 국가일 수도 있고요. 지자체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공사 같은 뭐 이런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요거 잘 보면 OX, X 틀렸어? 뭐가 틀렸어? 소유자가 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지정하지? 소유자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는 그런 거 선택할 권리가 없어. 그러면 허가관청이 지정해. 시군구가 허가관청이죠. 허가관청이 국가 네가 살아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마치 허가관청이 국가 네가 살아 이렇게 하는 거면 허가관청이 국가한테 명령하듯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국가가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돼. 그럼 뭐 됐거든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꼭 강제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국가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사도 되는 거고. 그럼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선매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소위 말해서 뭐 하는 거? 방치, 그런 토지를 선매 대상 토지라고 합니다. OXO. 자, 세 번째,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뭔 가격을 기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감정평가액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런데 원래 매도를 한 원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허가 신청 가격이 그게 5억이야.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굳이 국가 등이 그거를 비싸게 사줄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그 전제가 또 있어.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으면 만약에 5억이야. 그러면 선매자는 굳이 10억으로 사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얼마로? 5억으로 적힌 가격으로 사줄 수 있대. OX.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도 뭐는 보지 않겠다는 거야. 절대 손해는 안 보겠다는 거지. 그런 의미고. 자, 6-6페이지. 자, 노마자 11번에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있는데 토지 취득일로부터 몇 년짜리가 있냐면 일단 2년짜리가 있는데 2년짜리가 되게 일반적인 용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도들이 뭐가 있어? 집 짓고 사는 거, 뭐 또는 뭐 편익시설이라고 하는 거, 뭐 상가 같은 거, 뭐 내가 짓겠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농사 짓는 거, 뭐 소, 돼지 키우는 거 이런 거 다 2년입니다. 그러면 내가 소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허가 받았어? 그럼 몇 년간은 소를 키워야 된다는 거야. 2년간은 그냥 취득해놓고 바로 그 이듬해 뭐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팔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투기적 거래로 본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몇 년짜리가 있죠? 4년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공익사업용 토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아무튼 다 사업용 토지인데 이게 다 뭐랑 좀 관련이 되는 사업들이냐면 말하자면 용도제하고 관련되는 거. 그러니까 지역, 지구, 뭐 구역 뭐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좀 규모가
좀 뭐한 사업들이야. 좀 큰 거 그런 사업들은 몇 년 정도 해라 이거야. 4년 정도는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 투기적 거래가 아닌 거고. 3번에 이제 현상 보전, 그러니까 갖고만 있다가 팔을게요. 이거 몇 년? 5년. 네, 좀 많이 갖고 있어야 되지 이거는. 자, 밑에 문제. 허가관청은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몇 년 몇 회? 1회 이상 실태조사해야 되고, 실태조사 나가서 뭐 한다고? 사진 찍어서 대조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행명령. 이행명령은 문서로 해야지. 문서 말고 만약에 구두로 하면 얘가 장난하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서로 해야지. 이행기간은 아까 몇 개월이라고 그랬지? 3개월. 좀 기간이 짧고 단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거 왜 그런다 그랬냐면 농지법상의 이행강제 제도가 더 세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어요. 자, 밑에 이제 노마차 12번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종류가 3개가 있어요. 뭐 1번에 이제 그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이건 100분의 10짜리야. 제일 세죠, 그게. 그 다음에 2번에 농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짜리는 뭐예요? 임대. 임대가 100분의 7짜리고, 밑에 세 번째는 목적 변경을 했대. 변경 100분의 5짜리죠, 뭐. 자, 밑에 문제로 내려갑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자, 이제 3가지 가격이 다 나왔는데,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매수 청구는 무슨 가격? 공시지가. 감정가가 뭐였지? 그러니까 감정가는 선매가 감정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이행강제금 뭐를 기준으로 부과한데? 실거래가. 그렇게 3개. 다시 해볼게요. 공시지가가 뭐라고? 매수 청구. 감정가는? 선매. 그리고 실거래가는? 이행강제금. 그 가격 3가지 다 다른 표현들이잖아요. 그거 다 중요해. 3개 다.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거래가를 기준합니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왜 그러냐면 거래한 지가 해방 전에 거래가 됐어. 해방 전이면 언제야? 일제강점기 때 거래가 된 게밖에 없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우리나라 임야는 거의 대부분 그래. 거래가 이렇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 확인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해야 돼?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 OX. 확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자, 두 번째,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몇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OX. 이거 X예요. 자, 왜 X냐면 밑에 여백이 좀 있죠, 그죠? 거기다가 그 문제 밑으로 빼가지고 한번 그려놔 볼게요. 자, 집 짓는다고 한 거예요. 거주용 주택. 거주용 주택을 이제 짓겠다라고 허가를 한 거야. 그러면 용도가 확실해? 그럼 허가 떨어졌어. 그러면 집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지어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야. 취득한 날로부터. 그래서 좀 이따 갔더니 사진을 이제 찍으러 갔더니 건축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또 이따 갔더니 또 건축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관청에서는. 너 왜 안 해? 하고 뭐 할 수 있어? 아니, 물어봤는데 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안 하고 있으니까. 명령을 먼저 하는 거야. 뭐 하라고? 너 빨리 하라고, 건축하라고. 근데도 안 해. 그럼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하는 거지. 이행강제금 부과했거든요. 그래도 안 해. 계속 버티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몇 년이 딱 되냐면 2년이 되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원래 2년간은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2가지 의미가 있는 게 2년 동안은 일단 집을 져야 돼. 근데 그 2년이 지나도록 집을 안 짓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면 관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무한 반복 부과해서는 안 돼. 왜냐면 이건 투기적 거래가 확실하니까. 그러면 2년 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가를 취소해야 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만약에 거주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니까 아무리 많이 해봐야 2번밖에 안 돼.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근데 그 이후에는 부과하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겠다는 거야. 국가가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예, 토지를 이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X야. 뭐가 틀렸어?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의무 이행 기간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은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과 못하면 뭐 할 거냐면 이제 허가 취소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행강제금은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야, 이게. 네. 또한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이행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판 보세요. 이행명령 받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거든? 그랬더니 요 기간 안에 집을 졌어, 이제. 잽싸게 진 거야. 그러면 이거 부과해? 아니면 졌으니까 취소해? 자, 다시. 이행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거든? 근데 아직 안 내고 집을 진 거야. 그러면 이거 부과해야 돼? 아니, 징수해야 돼? 아니면 징수하면 안 돼? 집을 졌으니까. 해야지. 이미 부과된 거니까. 그게 작년에 나왔어. 28회 본시험에. 요 문제 그대로 적중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즉시 부과를 중지하되. 그 새로운 건 부과하면 안 돼. 다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끝끝내 징수를 해야 돼? 하면 안 돼. 해야지. 예, 그걸 작년 시험에 물었어요. 징수해야 돼. 새로운 건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한 건 징수해야지. 자,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허가원청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로. 이거는 30일이 맞는데 아까 우리 이의신청,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랑 또 매수 청구랑 다 몇 달 안에 했었었지? 한 달 안에. 근데 요거는 30일이야. 예, 요건 30일. 한 달이 아니고. 그러면 한 달하고 30일이 달라? 다르지. 그래서 요건 30일인데 정말 나쁜 놈들이죠. 왜 나쁜 놈들이야? 아니, 똑같이 그냥 다 한 달로 하든 30일로 하지. 이거는 또 30일. 이건 30일로 돼 있어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 알고 계시고 잠시 쉬었답니다.